이번 시간에는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문단 읽어볼게요. 한비자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일원으로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학자이다. 한비자는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전제하에 유교의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는 공자의 수준을, 백성들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화로울 때는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국가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악행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 시기에 맞는 현실적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면, 자, 여기 이제 한비자의 사상이 나왔으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제자백가의 일원, 노자나, 그 다음에 공자나, 맹자, 등의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보기를 제시하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혹시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잘 대조 비교해 보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시대의 여러 학자들을 말하고요. 이 전국시대는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비자는 유교의 인의를 비판했고 뭘 주장했어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악행을 처벌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왜? 전국시대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전국시대가 혼란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죠? 이기심,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교를 비판한 이유가 유교가 주장하는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군주에게 공자의 수준을, 백성들에게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수준이 매우 높아서 군주도 백성들도, 그죠? 공자를 따라갈 수 없고 공자의 제자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기억에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뒤에 보면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타적인 면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러 사상가들이 나오면 그 사상가들의 주장과 어떤 사례에서 어떤 입장을 누가 취할 것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단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다고 건성 읽으시면 안 되고요. 비교 대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응용 문제까지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단 볼게요.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한비자이다.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하였는데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 질서이자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노자는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비자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통치론을 펼쳤다. 그러니까 한비자잖아요. 이 글의 핵심은 한비자는 노자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위에 나온 육아 사상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러면 한비자가 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유는 첫째, 인간은
도에 따라 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고, 둘째,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비자는 누구나 부, 고귀함, 장수 등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함,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노자의 도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위에서도 말했으니까요. 또한 그는 한비자는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대요.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야. 하지만 이런 미혹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통치자는 뭐 해야 돼요? 처벌해야 되죠. 그죠?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혼란한 시기에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벌여. 자,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는 위에서 말한 맹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치죠, 법치. 처벌을 두려워하니까 한비자는 육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도 했는데, 이는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자가 유가가 말한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한비자 역시 이에 대해 비판한다. 그런데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면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데, 그 이유는 통치자가 큰 국가에서는 제대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문단 봅시다.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그러니까 위에서 뭐예요? 통치자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어서 작은 국가가 필요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통치자는 어떠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 그는 통치자가 노자의 도 개념에 근거하여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명시적인 법, 쥐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강조하였다. 자, 그러면 한비자는 노자의 도 개념에 근거하여 자연적이면서, 자연적인 것은 노자가 강조한 것이고요. 동시에 명시적인 법을 추가한 거죠. 명시적인 법은 뭐냐면 확실한 법, 눈에 보이는 법. 그리고 평등하게 지나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통치자가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서 악행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대요. 또한 통치자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치자가 신중해야 하고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 안 되고 음악이나 유흥에 탐닉해서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럼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연적이면서 명시적인 법을 만들고 지위나 인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네요. 4문단 볼게요. 자,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을 강조하였다. 계속 노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비자의 입장에서 본 노자의 이론이요. 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허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정을 독실하게 지키라고 하였는데 한비자는 이를 통치 철학에 적용하여 통치자가 마음을 텅 비우면 고독한 지위에서도 실제 정황들을 잘 살필 수 있고 통치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 자발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제시한 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사물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허정, 통치자는 이래야 한다고 강조한 거죠.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자,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비자와 뒤에 나오는 군주론을 비교할 거니까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선지에서는 다른 사상가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통치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직무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비자 이러한 통치론은 법가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취하고자 했던 군주에게 채택되었어요. 왜요?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정치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제국을 이루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은 정초에 많이 이용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가문단이었는데 가문단은 한비자의 법가 사상과 통치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제시문 나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정치 사상가이다. 군주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국가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으로 이해되어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의 통치론을 중세시대 이후의 15세기 르네상스의 영향하에서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적으로 평가되는 시각도 있다. 군주론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 나의 첫 번째 문단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 있다. 먼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한다는 점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의 존재인 신을 대리하는 인간. 그러니까 신을 대리하는 인간이니까 뭐예요? 거의 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본 거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를요. 군주는 신을 대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이며 세계의 근원이자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 신은 현실에 없으니까요. 이라고 하였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군주의 역량이란 신에 의해 부여된 비범한 것,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신에 의해 부여된 군주의 권력은
군주의 권한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군주의 권한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없는 것이고 운명과만 대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으로 운명의 힘과 대결하여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군주는 오직 누구와만 대립할 수 있어요? 운명과만. 이 운명과 대립하여서 군주는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해야 돼요. 자, 군주가 어떤 전략이 국가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 잘 예측하면 왜?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신을 대리하는 군주니까요. 잘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운명은 뭐야? 국가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명에 굴복하게 되므로 군주는 시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론이었습니다. 이 군주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의 권한은 신을 대리하는 것으로서 오직 운명과만 대립할 수 있는 것이 군주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운명과 대립하여 나라를 존속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세 번째 문단.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봤나 봐요.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여기 뭐예요? 위에 나오는 한비자가 주장한 통치자의 역할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 예측 가능하죠.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도 역시 한비자가 말한 것과 똑같죠. 인간은 누구나 욕구하는 바가 있다고 했죠. 누구나 부나 고귀함 이런 것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했죠. 그 입장이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정치에서 통치자의 유독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이 어떤지는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그리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통치자가 유독함, 즉 선함으로 인해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이죠. 자, 군주가 통치자로서 미덕을 멀리하면 안 되지만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는 유독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것은 누구의 입장과도 똑같아요? 한비자 입장과도 똑같아요. 자, 인간은 도를 지키고 도에 따라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그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행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죠? 악행도 불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을 넘어서라도 권모술수와 무력도 쓸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네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자, 한비자와 마키아를 비교해 볼게요. 인간의 본성은 둘 다 악하다고 했죠. 그러나 한비자는 선한 면도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이타심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타심은 이기적인 면, 즉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한비자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도 역시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 나왔나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통치자가 유독하여서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겪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군주가 갖춰야 할 태도, 즉 통치자가 갖춰야 할 태도에서 한비자도 통치자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요. 마키아벨리 역시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마키아벨리는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이제 군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법을 직접 제정한다 얘기했고, 한비자는 법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는 신을 대신하여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 악행도 권모술수도 모두 정당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허정을 강조했어. 허정이란 마음을 비우고 대상에게 본심, 즉 백성에게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복종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한비자는 상벌 집행을 신하에게 권한을 주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키아벨리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읽은 다음에 다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특히 마키아벨리는 전쟁이 군주의 제1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군주가 군무를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되므로, 자, 그러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뭐다? 군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두고 군사훈련을 통해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에는 군주가 그 지팡을 신하에게 위임할 수 있대요. 요게 이제 다른 점이죠. 한비자는 상벌 집행을 신하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반면, 마키아벨리는 가혹한 처벌은 신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요게 바로 마키아벨리와 한비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 신하에게 위임하되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치 않는 바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했다.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게 또 차이점이네요. 한비자는 군주가, 즉 통치자가 자신의 뜻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한 반면에,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어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당대의 시각에서 보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정치론이 아닌 현실적인 정치론을 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변적, 뭔 뜻인지 알죠? 이성적, 이성에 의한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었네요. 자, 그래서 제시문 나는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첫 문단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문에서는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의 차이점. 그리고 특히 가문단의 한비자의 입장과 또 복이나 선지로 나올 다른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의 저서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를 설명하고 라고 했는데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고요. 자, 학문에 대해서 말한 바도 없습니다. 이 저서에서 언급된 거 당연히 아니고요. 앞에가 틀렸으니까. 이 저서에 언급된, 그럼 이 저서는 도덕경밖에 없는데요. 그죠? 가에 나온 저서는 언급된 학자들의 이론을 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선지 2번. 나는 가와 달리 나는 특정 학자들의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 입장을 반박하는 학자의 주장에 대해 소개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먼저 제시했고요. 그 입장을 반박하는 학자의 주장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고 그런 학자도 있다. 그런 견해도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선지 3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학자의 정치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 제시했네요. 긍정, 부정,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이 학자의 통치론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의까지 밝혔네요. 이건 맞는 것. 선지사,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정치 이론의 변화 과정은 없었고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없었고요.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문제 2번. 가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요. 적절한 것. 선지 1번. 한비자는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요.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통치자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죠. 선지 2번. 한비자는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여겼네요. 자, 선지 3번. 한비자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통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아니에요. 효율적인 통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선지 4번.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개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군주는 처벌 아니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오직 운명만 군주와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린 것. 선지 5번.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뜻과 신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군주가 신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아니다. 사문단에서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제. 기역 미음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유교의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는 공자의 수준을 바라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지적한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1문단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선지 2번. 자,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함, 또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벗에서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 한비자의 생각이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맞는 말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디귿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수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도 규정했다는 거죠. 왜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선지 4번 리을은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어느 누구와도 우위를 겨룰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맞고요.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 맞네요. 자, 선지 5번 미음은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것인지 이미 증명되었다 라는 문장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통치자가 유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이 뭐하다고? 악하다고. 인간 본성의 악함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죠? 자, 통치자의 유독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혼란상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자, 다음은 가의 한비자와 나의 마키아벨리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을 봅시다.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대요.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1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선지 2번. 마키아벨리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인 통치자에게만 부여된다. 맞죠? 그리고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절대적이니까 맞는 말. 현재 3번. 이때 한비자가 통치자가 제정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비자가 말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고요. 악행에 대한 처벌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맞았고요. 자, 선지 4번. 그렇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대요. 통치자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법에 의거하지 않고도 사회 구성안을 벌할 수 있다고 말했죠. 법에서 벗어나는 악행이나 권모술수까지 쓸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 선지도 맞는 말. 선지 5번. 처벌의 방식이나 정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비자는 통치자는 그 처벌을 신하에게 맡겨 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틀렸죠. 신하에게 처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다음 문제 5번. 보기의 A씨를 윗글의 가나와 관련져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 유형이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기를 봅시다. A. 관을 짜는 목수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목수가 악당이 아니다. 본성은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단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목수는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갖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린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런데 본성은 악하지 않다 라고 말한 누구의 입장을 보여주는 건가요? 바로 한비자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지 1번 판단해 볼까요? 가의 A, A의 가, 타인에게 그러니까 가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한비자의 입장에서 맞는지 봅시다.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지 않지만 맞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목수는 맞고요. 사악함이 아닌 이기심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다. 한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A에 대한 거. A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 관을 짜는 목수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우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 위에 거와 같은 입장이죠. 한비자나 마키아벨리나. 자, 그 다음 B를 읽어봅시다. 천길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되는 궁실도 굴뚝 틈새에 새어나오는 연기에 불 때문에 타버린다. 이건 뭐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잘못,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백규가 제방을 돌며 구멍을 메우고 인물 이름인가 보죠. 노인이 불을 조심하여 굴뚝 틈새 길을 진흙으로 발랐다. 이런 까닭에 백규는 홍수 피해가 없었고 노인에게는 화재 염려가 없었다. 자, 이에 대해서 가는 어떻게 판단할지 봅시다. 한비자는 구멍을 메워야 홍수를 막을 수 있고 틈새 길을 막아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큰일을 예방하기 위해 통치자가 신중하게 국가 일을 살펴야 한다는 것 맞다고 볼 수 있네요. 선지 4번. 나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마키아벨리 입장. 백적되는 궁실도 연기불 때문에 타버린다는 것은 군주는 항상 위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치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과 관련된다. 맞는 말이네요. 선지 5번. C를 한번 읽어봅시다. 수레바퀴에는 30개의 바퀴살들이 바퀴 중심에 있는 하나의 바퀴에 연결되어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다. 이 바퀴통은 텅 비어 있어서 여기에 축을 꽂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 4개의 수레바퀴 가운데 텅 빈 곳은 바로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효용의 근원이다. 자, 그러면 뭐요? 이 가운데에 있는 텅 빈 공간은 뭘 말할 거예요? 제왕의 의치, 군주의 위치, 통치자의 위치를 말하겠네요. 군주, 통치자. 왜? 이 통치자가 가운데에서 나머지 백성들에 해당하는 다른 13개의 바퀴를 돌아가게 하고 이들을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선지 5번 볼까요? C에 대해서 한비자가 하는 말. 바퀴살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바퀴통이 텅 비어 있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바퀴통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래. 자, 그럼 여기서 떠올라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한비자가 말한 허정이죠. 마음을 비우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허정. 그렇죠? 통치자가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 이 아니고 허정은 뭐야? 자신의 뜻을 통치자가 드러내지 않고 백성과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두렵게 여기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틀린 말. 문제 6번. A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것은 A는 유일한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의 성격, 단어의 성격, 태도를 취하다 와 가장 유사한 것, 태도를 보이다. 태도를 보이다. 이 정도. 모자라는 돈을 취하다? 아니죠.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니까 아니고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휴식을 취하는 것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요 단어의 성분이 다르네요.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마음에 드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머네요. 강견, 입장을 취하다가 맞네요. 태도와 가장 근접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세를 취하다는 정말 물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닌 것. 자, 수고하셨습니다.